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나에게 할아버지는 단순한 조부모 그 이상이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나를 온몸으로 막아주던 유일한 버팀목이자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장례식장 한 구석에 주저앉아 붉어진 눈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할아버지와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었다. 무뚝뚝하지만 항상 내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주시던 거친 손길, 밤늦게 공부할 때면 말없이 책상 위에 놓아두시던 따뜻한 우유 한 잔, 그 모든 기억이 가슴을 아리게 찔러왔다. 민우야, 기운 내라. 할아버지도 네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건 원치 않으실 거야. 그때 내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위로해준 사람은 사촌형 진호 형이었다. 형은 어릴 때부터 나에게 친형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장례식 내내 형은 상주인 나를 대신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내 슬픔을 분담해 주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형의 눈빛을 보며 나는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직 내 곁에는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족이 있구나 하며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했다. 형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은 슬픔에 잠긴 내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형과 나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보내신 오래된 시골집으로 향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실을 지나 할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섰을 때 가슴이 다시금 먹먹해졌다. 평소 쓰시던 낡은 만년필, 손때가 묻은 장구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나는 할아버지의 흔적을 하나라도 더 가슴에 담고 싶어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서랍 가장 안쪽 깊숙이 숨겨진 비밀 금고 안에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다. 민우야, 그게 뭐야? 할아버지가 따로 남기신 게 있었어? 진호 형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평생을 모아두신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 증서와 강남의 건물 문서, 그리고 나에게 남긴 친필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유언장에는 또렷한 글씨로 나의 유일한 자랑이자 전부인 손자 민우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당신은 정작 다 해진 옷을 입으시면서도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다. 형, 이것 봐. 할아버지가 나한테. 감격에 겨워 형을 돌아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방금 전까지 슬픈 표정으로 나를 위로하던 진호 형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 있었다. 아니, 차가운 수준이 아니었다. 형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고 입꼬리는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다. 내가 알던 다정하고 따뜻한 사촌형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진짜였네. 영감탱이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진짜였어. 형의 입에서 나온 거친 말투에 나는 온몸에 피가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다. 형은 내 손에 쥐어진 유언장과 서류들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 걸음걸이에는 알 수 없는 위압감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 형?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영감탱이라니. 할아버지한테 말이 왜 그래? 내가 당황해하며 뒤로 물러서자 형은 나를 비웃듯 낮게 읊조렸다. 민우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그 부모도 없는 외톨이 신세로 어떻게 지금까지 대학 가고 사람 구실하며 살았을 것 같아? 다 내 계획 속에서 움직인 거야. 네가 상속자가 되어야 이 돈이 온전히 내 손에 들어오기 쉬우니까. 형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치밀했다. 형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듯한 정체 모를 서류 뭉치를 꺼내 내 앞에 툭 던졌다. 길게 말 안 한다? 여기 상속 포기 및 재산 위임각서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네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테니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형의 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내가 믿었던 유일한 가족의 완벽한 배신이었다. 대답을 재촉하듯 나를 향해 손을 뻗는 형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돈에 미쳐버린 괴물의 그것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서류를 꽉 쥔 채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형은 이미 서재 문을 뒤로 걸어 잠근 후였다. 철컥하는 자물쇠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잔인하게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아직 장례식장의 매캐한 향 연기가 코끝에 맴도는 것만 같았고
내 마음은 검은 상복만큼이나 무겁고 어두웠다. 나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온 나를 거두어 주셨고 거친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며 민우야, 너만은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주마 하셨던 분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따랐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도 내 손으로 가장 정성스럽게 배웅해 드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였을까?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돈의 액수보다 할아버지가 나를 이만큼이나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그 따뜻한 기억은 채 몇 시간도 가지 못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멍하니 앉아있는 내게 진호 형이 다가왔다. 진호 형은 할아버지의 장례식 내내 내 어깨를 다독이며 민우야, 네가 고생이 많다, 힘내라 하고 위로해주던 유일한 혈육이었다. 언제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내 편에 서줄 것 같았던 사람. 그런 진호 형이 내민 서류 한 장은 내가 알던 현실을 송두리째 찢어 발겼다. 민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진호 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완전히 가셔 있었다. 형이 내민 서류는 다름 아닌 할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하셨다는 또 다른 유언장이었다.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그 서류에는 내가 상속받기로 했던 모든 부동산과 대지가 전부 진호 형의 이름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받은 유언장보다 불과 일주일 뒤에 작성된 진짜 최종 유언장이라고 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진호 형,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속였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가장 믿었던 진호 형이 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배신감에 숨이 턱 막혔고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내려갔다. 나를 바라보는 진호 형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에 다정했던 사촌 형의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돈 앞에서 너무나 치밀하고 탐욕스럽게 변해버린 낯선 괴물이 내 앞에 서 있었다. 형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는 소름 끼치도록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우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니?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누구 손을 잡았는지 내가 정말 다 안다고 생각해? 네가 그렇게 멍청하게 믿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 그 순간 장례식장 구석에서 진호 형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미소 짓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쳤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형의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형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형, 이거 조작이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법대로 다 밝혀낼 거야. 내가 소리치자. 진호 형은 오히려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형의 손가락을 보며 나는 심장이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다름 아닌 아주 익숙하고도 원망스러운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분의 마지막 길을 지키며 눈물 지었던 내 모습이 무색해질 정도로 현실은 참혹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친척들 사이에서 오고 가던 무거운 침묵은 이내 탐욕스러운 아우성으로 변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특히 도심 근처에 그 땅을 두고 모두가 눈을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바로 사촌형 진호 형이었다. 진호 형은 어릴 때부터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사람이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내 어깨를 감싸주며 민우야, 정신 차려야 해. 할아버지,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지. 형이 있잖아. 형이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던 형이었다. 그 따뜻했던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를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형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보였고 돈 때문에 서로를 헐뜯는 다른 친척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다. 그래서 형이 유산 상속 절차를 본인이 알아서 진행하겠다며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을 때도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다. 형이니까, 내 유일한 편이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만난 진호 형의 얼굴은 내가 알던 그 다정한 형이 아니었다. 형의 눈빛은 차갑다 못해 서늘했고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형은 카페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형, 이게 뭐야? 유산 정리는 잘 된 거지?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진호 형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나 낯설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민우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 그거 이제 내 명의로 다 넘어왔어. 네가 서명한 서류들 덕분에 아주 합법적으로 말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다 정리해서 내 목도 챙겨준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형은 비웃듯이 콧방귀를 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 목?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할아버지 밑에서 시중 좀 들었다고 네 땅이라도 될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돈 앞에서는 피부치도 없는 거야.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 같았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헌신했던 시간들, 할아버지를 향한 내 진심, 그리고 형을 믿었던 내 순진함이 모두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다. 가슴이 턱 막혀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형,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내가 소리치자 형은 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며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눈앞에 펼쳐 보였다.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야, 민우야. 네가 찍은 그 도장 말이지. 단순히 땅 포기 각서에만 쓰인 게 아니거든. 형이 가리킨 손가락 끝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금액의 대출 보증서와 내 이름 석자, 그리고 선명한 붉은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심장이 내려앉았다. 진호 형은 완전히 일그러진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진 빚이야, 민우야. 이제 어떻게 할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그 오래된 기와집 마당 한구석에서 나는 온몸의 피가 전부 식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내 손에 들린 할아버지의 낡은 가죽 수첩, 그리고 그 안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서류 한 장. 그 서류 맨 밑에 또렷하게 적힌 이름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바로 진호 형의 이름이었다. 진호 형,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머릿속이 핑글핑글 돌았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내 기억 속의 진호 형은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던 다정한 형이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나 단둘이 남겨졌을 때 명절마다 찾아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민우야, 형이 있잖아. 힘내라 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그 형이었다. 할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밤새 침대 곁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진호 형이었다. 나는 그런 형을 진심으로 의지했고 할아버지 역시 그런 진호 형을 친손자처럼 아끼며 고마워하셨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이 서류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던 그 마지막 몇 달 동안 진호 형이 매주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와 도장을 찍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서류들의 정체. 그것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아름다운 기부 서류가 아니라 모든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진호 형 본인의 단독 소유로 이전하겠다는 은밀한 양도 계약서였다. 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내 거친 숨결에 가늘게 떨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돈 앞에서는 피를 나눈 가족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 형이 나를 보며 짓던 그 선한 미소 뒤에 이런 끔찍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쩍쩍 갈라지며 깊은 배신감의 상처가 피를 흘리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추억마저도 진호 형의 치밀한 연극 때문에 송두리째 오염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귀끝이 매섭게 차가워지고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땀 흘려 모으신 재산이자 나와 할아버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절대 그 탐욕스러운 인간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쳐내고 수첩을 품 깊숙이 집어넣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조차
지금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때였다. 마당 저편에서 터박터박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 으스스하고 정적만 가득한 빈집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윽고 삐걱거리는 대문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어라, 민우, 너 아직 여기 있었냐?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목소리.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소름 끼치도록 가라앉은 그 음성은 분명 내가 방금까지 원망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진호 형이었다. 형은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내 손이 가 있는 품속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내 심장 소리와 겹치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사방을 에워쌌다.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우리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밀려든 것은 평생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액수의 빚 독촉장이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기는커녕 우리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상상 초월의 부채가 남겨진 것이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멍하니 담배만 태우셨다. 나 역시 눈앞이 캄캄했다.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랐고 그분의 정직함을 믿었기에 배신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가슴 한구석이 쩍쩍 갈라지는 것만 같았다. 민우야,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침착해야지. 내 어깨를 묵직하게 감싸 안으며 위로해준 사람은 사촌형 진호 형이었다. 형은 언제나 그랬다. 친형 없는 나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이번 비극 속에서도 유일하게 이성을 유지하며 우리 가족을 돕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서류를 검토하고 밤새도록 우리 거실 테이블에 앉아 골머리를 앓는 형의 모습에 나는 눈물 겹도록 고마웠다. 그래, 그래도 나한테는 진호 형이 있구나 하며 거듭 안도했다. 그날 밤도 형은 우리 집에서 비탕감이나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계 바늘은 이미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텁텁한 종이 냄새,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 향만 가득했다. 나는 형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타다 주려고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응, 어차피 민우 그 자식은 아무것도 몰라.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채권 서류는 이미 내 손에 있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형의 목소리에 나는 우뚝 멈춰섰다. 내 귀를 의심했다. 낮고 차분하지만 평소에 다정한 형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오싹할 정도로 냉혹하고 치밀한 어조였다. 법정 상속인 포기각서만 받아내면 끝이야. 걔네 집구석은 평생 그 가짜 빚더미에 눌려 살겠지. 그러니까 네가 서류 마무만 잘해라. 이번 판만 끝나면 건물 한 채는 우리 거야. 형은 조용히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귓가를 찢고 들어와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친형처럼 믿었던 진호 형,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던 그 다정했던 형이 사실은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다니. 손끝에서부터 차가운 소름이 돋아났고 숨이 막혀와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꽉 잡았다. 이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이 괴물 같은 인간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형의 발걸음 소리가 문 쪽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자, 잠깐만. 이대로 들키면 안 돼.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분노로 터질 것 같은 심장이 요동치는 순간 툭 하고 내 발끝이 문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다. 발걸음 소리가 딱 멈췄다. 그리고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통장과 장부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내 눈을 멀게 만드는 것 같았다. 평생을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셨다고 믿었던 할아버지였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 했던 나의 유일한 버팀목. 하지만 내 손에 들린 이 빛바랜 종이들은 내가 알던 할아버지의 삶이 전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져 숨이 가빠올 때쯤 낡은 목조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늘 그렇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진호 형이 서 있었다. 진호 형은 내 사촌 형이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긴 나를 가장 살뜰하게 챙겨주던 유일한 혈육이었다. 민우야, 아직도 안 자고 뭐해? 몸도 안 좋은데 좀 쉬면서 하지. 형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방 안의 서늘한 공기 사이로 형이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들었다. 늘 나를 안심시켜주던 그 익숙한 냄새가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코를 찌르듯 불쾌하게 느껴졌다. 형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내 손에 쥐어진 장부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순간 형의 그 다정한 눈빛 뒤로 아주 찰나의 순간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착각이었을까? 형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거 할아버지 유품이야? 뭐 중요한 거라도 있어? 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덤덤하게 물었지만 목소리의 톤이 평소보다 아주 조금 낮아져 있었다. 내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장부 속에서 발견한 의문의 계좌번호,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거액을 송금했던 그 의문의 인물.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장부를 덮었다. 아니요, 그냥 옛날 영수증들이에요. 별거 없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며 장부를 뒤로 감추려 하자 형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평소에 따뜻했던 진호 형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갑고 계산적인 낯선 남자의 얼굴이 내 앞에 서 있었다. 형은 천천히 내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형의 구두굽이 낡은 바닥을 짓누르는 소리가 내 귀를 날카롭게 자극했다. 민우야, 형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너 지금 뭘 보고 있었는지 다 알아. 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다정함 따윈 남아있지 않았다. 낮고 치밀하며 탐욕스러운 본색이 그대로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벽에 막혀 있었다. 형은 내 손에 든 장부를 강하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장부의 특정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더니 기괴할 정도로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얘가 이걸 찾아냈구나. 할아버지가 너한테만 숨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였어.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려왔다. 배신감과 공포가 한데 섞여 목구멍을 꽉 막아버린 것 같았다. 평생을 믿어왔던 사촌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모든 세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진호 형은 나를 비웃듯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 화면 속에 찍힌 사진들을 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곳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진호 형과 할아버지의 은밀한 거래 현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형이 내뱉은 다음 한마디는 내 모든 사고 회로를 정지시켜버렸다. 민우야, 아직도 모르겠어?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게 진짜 누구인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그 오래된 금고의 비밀번호를 풀었을 때 내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할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두꺼운 철문을 열고 그 안에서 나온 서류들을 마주했을 때 내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이게 다 뭐지? 내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허탈함 가득한 헛웃음이었다. 서류 봉투 안에는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서의 가장 마지막 장, 수령인의 이름이 적힌 칸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박진호, 우리 사촌형. 언제나 내 어깨를 다독이며 민우야, 할아버지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다.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라며 다정하게 웃던 그 형의 이름이었다. 머릿속이 핑 돌며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던 그 시기, 진호 형은 유독 자주 변호사를 대동하고 할아버지의 방을 드나들었었다. 그때마다 형은 나에게 민우야, 너는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좀 쉬어라며 나를 철저히 격리시켰다. 나는 그저 형이 나를 배려해주는 줄로만 알았다.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르고 간병했던 내 정성과 시간들이 그들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완벽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내 손에 들린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진호 형이 할아버지의 인지 능력이 온전치 못했던 점을 이용해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가로챈 치밀한 사기극의 증거였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기시려 했던 작은 땅마저도 이미 형의 손아귀로 넘어간 상태였다. 돈 앞에서 평소에 그 다정하고 이성적이던 형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배신감에 가슴이 턱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려 서류를 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무겁게 울렸다.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로 뒤바뀌었다. 나를 바라보던 형의 그 가식적인 눈빛, 위로조의 말투 하나하나가 이제는 나를 비웃는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러댔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액정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진호 형이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귀를 타고 넘어오는 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도 차분하고 다정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민우야, 지금 어디야? 할아버지 유품 정리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도와주러 갈까 싶어서.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서류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형, 나 지금 할아버지 방이야. 금고 열었어. 소화기 너머로 순간적인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형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아, 그걸 결국 열었구나. 민우야. 그럼 거기 있는 것도 다 봤겠네? 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금 전의 다정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본색을 드러낸 형의 차가운 질문에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우리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밀어닥친 유산 상속 문제 속에서 나는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사촌 형, 진호 형이었다. 형은 장례식 내내 넋이 나간 내 어깨를 다독이며 민우야, 네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그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바보처럼 온전히 마음을 기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늘 오전 할아버지가 남기신 서재의 오래된 금고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형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책상 밑으로 툭 떨어져 있던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그 안의 서류들을 꺼내 읽어내려가던 나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유언장 면조 위임장, 그리고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이시기 시작했을 무렵 몰래 빼돌린 토지 매매 계약서까지. 모든 서류의 맨 밑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글씨체로 이진호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전부 물려주겠다던 그 땅과 마지막 유산들이 진호 형의 치밀한 계략에 의해 전부 형의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랐던 나의 시간들과 슬픔이 한순간에 가장 추악한 배신감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돈 앞에서는 피를 나눈 가족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다정함도 전부 가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내 온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언제 돌아왔는지 진호 형이 문가에 기대어 서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에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하고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나를 향해 있었다. 형은 천천히 걸어와 내 손에 들린 서류를 뺏기듯 낚아챘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읊조렸다. 민우야, 굳이 안 봐도 될 걸 봐버렸네. 근데 말이야, 네가 이걸 안다고 해서 뭘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내 손을 떠났어. 형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마치 나를 한낱 가소로운 어린아이 취급하는 듯한 그 잔인한 미소를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배신감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다. 나는 주먹을 터질 듯이 꽉 쥐며 형의 멱살을 잡으려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바로 그 순간 형이 주머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내 얼굴 앞으로 쑥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서 재생되고 있는 짧은 녹음 파일의 제목을 확인한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조용히 해, 민우야. 소리 지르면 이 녹음 파일이 어디로 갈지 나도 장담 못하니까. 이제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진호 형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화면 속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마자 흘러나오는 소리에 내 온몸의 피가 전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덫이 내 목을 죄어오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거대한 과수원 땅, 그리고 내 모든 청춘을 갈아 넣었던 그곳이 결국 내 손을 떠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호영의 비열한 덫에 걸려 통째로 빼앗겼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법원 앞에서 나를 보며 살짝 입꼬리를 올리던 진호영의 그 가식적인 미소가 아직도 눈앞에 선해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어릴 때부터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며 따뜻하게 내 어깨를 토닥여주던 사촌 형이었기에 그 배신감의 칼날은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사정없이 찔렀다. 민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내밀었던 그 수많은 서류들이 결국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터덜터덜 걸어 들어온 내 자취방은 서늘한 공기만이 가득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바닥을 비추는데 문득 책상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진호영 몰래 나에게 꼭 따로 보관하라며 신신당부하셨던 바로 그 유품이었다. 그동안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진호영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다는 서류를 보고 느낀 배신감 때문에 차마 열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가방이었다. 할아버지, 진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원망 섞인 눈물이 툭툭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다. 나는 홀린 듯이 다가가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낡은 가죽 냄새와 함께 바래진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가방 안에는 할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만년필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노트 첫 페이지를 펼치자 할아버지의 거칠지만 정갈한 글씨체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내 손주 민우에게.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내 곁에 진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가슴이 아프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단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내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곳에는 진호영이 할아버지의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를 노려 위조했던 수많은 위임장들과 할아버지가 진호영의 협박을 이겨내며 몰래 기록해둔 진짜 유언장의 행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적혀 있었다. 진호영이 그토록 차지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그 과수원 땅 밑에 할아버지가 평생을 숨겨온 다른 비밀 비자금과 진짜 상속 문서가 숨겨진 비밀 금고의 위치가 잡지 부록처럼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진호형이었다. 침을 꼴깍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가져다 대자 수화기 너머로 평소와 다르게 잔뜩 흥분하고 겁에 질린 진호형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우야, 너 혹시 할아버지 가방 가지고 있어? 그거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나한테 가져와. 아니, 너 지금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빨리 말해. 형의 목소리 뒤편으로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둔탁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형이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게 왜 네 이름으로? 민우야, 절대 가방 열지 마. 거긴 이미 쾅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전화가 뚝 끊겼다. 그리고 내 자취방 문 밖에서 쿵쿵쿵 하는 무겁고 거친 발소리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나는 숨을 죽인 채 노트를 가슴에 꼭 쥔 채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고리가 천천히 아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